27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와 유럽중앙은행들의 추가 부양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3% 오르며 사흘째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8%와 0.2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18%,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26%와 0.53%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지난해 7월 금리 인하 이후 계속 동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경기 회복과 우리의 통화 완화 정책에 힘입어 유로존 내 경제 활동이 올해 말에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오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 부사장급 임원 등을 불러 모아 비공개 물가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같은 정부주도 물가대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수차례 추진됐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각계의 시선이 다소 싸늘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실업자 수가 지난주보다 7,000명 줄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ECB와 영란은행의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훈풍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2,0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로는 2,004포인트에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서 541로 마감됐는데 글로벌 증시 자세하게 확인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과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고용지표가 호재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다우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브레이크를 버냉키가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지금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상태가 바로 미국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별다른 호조세는 없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감소한 결과를 좀 나타냈다는 건데요. 우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바로는 어느 정도 34만 5천 건 정도를 실업은 기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감소를 했죠. 그래서 34만 건이 되면서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감소하는 모습이 조금 더 고용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불어오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의 이슈가 좀 더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요.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 자체도 5%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BOE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유럽중앙은행에서 지금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OE 바로 영국은행인데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유럽 시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경기 부양을 일으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셨을 때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감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훈풍으로 불어닥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 가지가 다른 게 고용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주택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마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이런 훈풍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는 일단은 훈풍이 불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짚어볼게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발언하는 모습. 그래서 김정은의 안티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북한 리스크에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지 시간이었죠. 7일 오전 10시에 뉴욕에서 유엔 본부회를 통해서 3차 핵실험에 대한 저지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만큼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평화죠.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국내 증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겪는 거지만 경험적인 수치로 보셨을 때도 단기적인 조정은 가능하되 장기적인 모멘텀을 생각을 한다면 그때마다 저가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결과치를 낳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지만요. 지금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인 흐름, 그런 모멘텀을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추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흐름 자체를 한번 보신다면 IT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2000포인트 이상까지 이끌었고요. 코스닥의 랠리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제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 바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었는데 다시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마다 다른 여타의 업종 어느 쪽으로 수급 자체가 쏠리느냐를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만에 털어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경기부양주로 서서히 이런 리스크를 통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유념 있게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증권주가 생각보다는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장 자체를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중국 내수 관련주는 꼭 보셔야 되고, 유통도 괜찮고, 그리고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철강업종이 살아나야지만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2050선 그리고 3000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이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세의 초입이라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세를 적극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앞으로 흐름 긍정적으로 내다보시면서 단기 조정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관심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LG전자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 표현을 쓰죠. 상당히 불쌍한 주식이다. 상당히 불쌍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같이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요. 지금 뭐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5만원에서 7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매물대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물가는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짜장면 가격도 500원에서 지금 4,500원, 5,000원까지 올랐죠. 하지만 LG전자는 영원히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똑같은 가격대로 남아있는 게 바로 LG전자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LG전자에 대해서 어닝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CF를 가끔씩 TV를 보시다가 보면요, LG전자 휴대폰을 요즘 선전을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은 전략형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조금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좀 다분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갤럭시에 대한 어느 정도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는 서서히 LG 휴대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매출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LG에 대해서 지금 어느 쪽에서 뭐 승리를 했다 아니면 패배를 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사실상 힘듭니다만, 지금 LG전자가 여기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매출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주봉상의 화면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하단 자체에 매물대, 그래서 7만원대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파동 자체가 줄어드는 형상이거든요. 그만큼 이평선을 다시 한 번 더 모으는 형상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주가가 거래량이 줄면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그런 다이버전스 현상을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면을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방향성 위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아래로 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시장이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클릭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서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어제 밑꼬리가 달렸던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지금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공략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6,000원을 보시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좀 더 길게 잡겠습니다. 일단은 무거운 주식이니만큼 9만원대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는 7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저저번 주가요, 2주 전에 LG전자를 사야 된다 그러고 올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이 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꼭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꼭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시면서 LG전자 21선 부근까지 조정받았을 때 76,000원 정도 부근에서 들어가 보자.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는 순서인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볼게요. 바로 엊그제 주셨던 3월 6일 추천해 주셨던 메디포스트였는데 98,000원대까지 올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한번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앞으로의 전략도 당분간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일단은 조정이 좀 나와야지만이 접근을 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좀 고수를 하시고 매수 타이밍도 그렇게 잡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제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으면은 뭐 무조건 들고 버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좀 더 내려가면은 끊어버리고 밑에 가서 다시 잡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 특히 전고점 한 4년 동안 못 넘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40에서 550 정도를 거의 4년 동안 못 넘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거기를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좀 주면은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가시면 좋고요. 이 메디포스트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92,500원에서 94,000원 정도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어제 저점이 600원, 예, 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수가를 잘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반등을 잘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그 99,000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의 그 박스권 상단 부분을 못 넘으면은 일단은 위쪽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다시 저점을 노리셔도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 시장이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일 손해를 많이 보시는 이유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오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종목이 계속 올라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목표가만 생각하시고 대박 날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위에서 잘 안 넘어가면 팔고 다시 네. 접근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았더라도 더 올라가면은 그거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 붙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 보시고 10만 원권 정도의 저항 라인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갈 건지 이걸 결정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정해주셨는데요. 99,000원에서 10만 원 이 저항 라인 돌파 여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힘겹다 싶으시면 팔고 다시 저점에서 다시 사는 전략도 좋겠다는 AS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유망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멜라민 폼 관련주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멜라민 폼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새롭게 개발된 신소재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이제 뉴스를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간 소음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위쪽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이나 아니면 옆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때문에 그 뭐 살인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신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층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흡음재, 단열재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대체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멜라민 폼입니다. 이 멜라민 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독일에서 전적으로 독점 공급을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역시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일찍부터 이런 흡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을 원래는 잠수함용으로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주택에서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이것을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그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관련 업종으로 멜라민 폼 관련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 그 가운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사실 뭐 그 가운데라고 할 표현이 없고요. 네. 종목이 독점 생산을 하다 네. 보니까 동성화학이라는 주식인데요. 최근에 신고가를 가면서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11월 달에도 한번 주가가 그 9월 달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네. 그동안 계속해서 옆으로 좀 기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뉴스가 부각되면서 또 고점 돌파를 한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독점권이라는 부분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투자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형태로 해서 약 2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뭐 계속해서 또 투자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눌림목 공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6,000원에서 36,600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만원에서 41,000원 정도, 한 41,000원 정도 보셔도 무난하실 것 같아요. 네.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일단 좀 단기 관점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동성화학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신창원 대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역할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요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많은 증권사와 전문가들이 상승장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지수 또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의 흐름이 엇갈리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어제 전화를 한 30통 정도 받았는데요. 특히 옵션 하는 분들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회사 직원들, 직원분의 선호, 그리고 직원분들의 이제 그 소견, 그리고 각 증권사의 리포트, 그리고 각 방송의 전문가들이 전부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틀 만에 급락 나오니까 옵션이 거의 다 깡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이러면 향언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저도 물론 뭐 이제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증권회사 출신인데 외람되나마 제가 볼 땐 그래요. 타성에 젖은 그 증권회사 사장 부장님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미 증시가 이제 상승하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마인드가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배운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이제 엉터리 전문가들이 계속 이제 미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갱신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갈 것이다 했는 그런 찰나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콜을 걸어버리니까 그 전날 물리면서 어제 물리면서 바로 이제 옵션들이 다 깡통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하고 시황이 틀린다 이래버립니다. 저 시황을.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살 사람이 없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 거래량을 보면 특히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자기 꾀에 빠져 자기 옛날에 배운 20년 전, 10년 전 선배들 저때 배운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직까지 잡초를 만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 일별 거래량을 보면 이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이제 과거 많이 상승할 때 보면 이게 40만 주, 50만 주 거래됩니다.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거래량이 10만 주거든요. 10만 주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해도 순간적으로 동시효과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했는데 뭐 동시효과 때 끄집어 올리는 거 빼놓고는 주가 계속 약세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물이 우선인데 선물의 시가총액 35% 이상 그리고 종합 전체 주식의 23% 이상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안 맞추고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으면. 근데 삼성전자를 안 맞추고 주구장창 잡놈들이 하는 잡주만 만지니까 자꾸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잘못은 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선물 공부를 안 하고 현물을 만지는 건데 선물을 공부 안 하고 선물한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부모를 배신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거든요. 자기 조상을 배신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빼있는 말 한번 할게요. 자살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회사 민폐 끼쳐가지고 끝에까지 정년퇴직까지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제가 볼 때는 밥값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 자기 마인드를 못 깨면 제가 볼 때는 증권회사 차부장님들은 사표 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표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이번에 2025포인트 이제 이야기해서 계속 마지노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빼놓고는 전부 푸장이었습니다. 자, 이 푸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피벗을 보면 계속 푸장이란 말이에요. 5일 연속 푸장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5일 연속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갱신했는데 이거는 계속 푸 나왔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던 여러분이 브리핑을 잘못해가지고 있는 그런 파생하시는 분들은 다 깡통 냈다는 거는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하고 전부 경쟁제재인데 지금 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반등하면 저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MACD가 그 사이 골든크로스의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장 시작하자마자 MACD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실레이터가 음운으로 전환한다. 이러면 장 자체가 어제 이제 미국 글로벌 증시가 떴지만은
제가 볼 때 오늘 또 잘하면 장이 또 음봉 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여러분 5일 10일 이평이 묶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사이는 지지로 작용했는데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주일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선행 스팬 원이 빠지는 자리에 주가는 분명히 약세 보일 것이다 했죠. 선행 스팬 원이 빠지는 자리에서 주가 약세 보일 것이다. 그 사이 주가가 5일 연속 전부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사이 아직까지 이평에 있고 체계로만 보는 그런 일목균형표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해야 되고요. 일목균형표 공부하고 싶은 분, 이번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특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로 신청하시면 유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가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 국면 후에 반등이 있어요. 반등이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과감한 손절매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일단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지금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포의 횡보 국면이거든요. 한 3일 정도 횡보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선물 옵션 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손절매, 이미 늦은 손절매는요, 제가 볼 때 인내를 조금 버티셔야 됐다. 그런 보고. 그 대신 주가가 전고점까지 올라올 것이냐. 전고점 언제까지는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번 볼 때 3월 만기 전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손실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과감하게 자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핵심이죠. 삼성전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거래 35만 주 정도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살아있지만 삼성전자가 뜨더라도 삼성전자가 20만 주 이하 거래되면 그거는 굉장히 희박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제 삼성전자 그렇게 빠지는 거 충격받았죠? 여러분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가 뜨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가 여러분 선물 공부법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선물이, 기관이 어제 돈을 먹고 다 줄였어요. 기관이 요즘 거의 뱅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드 깨십시오. 여러분 마인드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의 선물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면 장 자체가 굉장히 밋밋한 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은 돈 먹고 빠지고 있고 패자 부활전 외국인과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개인들 제가 여러 소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서서히 마이너스로 갔죠? 어제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어제 선물 여러분 제가 분명히 했죠. 선물 매도 치라고. 왜 안 칩니까? 저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돈 잃은 여러분 때 큰 소리 치면 내가 더 나쁜 놈 되니까 제가 여러분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반등하면요 본전에 정리하십시오. 아직까지 2조 남았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네, 분명히 신신당부합니다. 돈 먹을 때 정리하라니까 왜 안 합니까? 본전에 넣어 정리하십시오. 이미 3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선물 2개만 보면 됩니다.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개인 선물 정리하시고요. 나이 많은 증권사 차부장님들 바로 리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성촌님 신창원입니다. 네. 네, 반등 시 현금화 전략 오늘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N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호텔 신라입니다. 소비자 서비스, 호텔 및 레저 관련 회사입니다. 면세 유통업과 호텔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함과 동시에 스포츠 레저 사업, 여행 사업 등 생활 레저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2008년 업계 최대 규모의 인천공항 면세점 개장을 비롯해 2010년 청주, 대구 공항 면세점, 2011년 김포공항
개장뿐 아니라 세계 최초 루비통 공항 면세점 오픈 등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선진 유통기업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 239%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한 달 가까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안정적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48,500원에서 51,000원이나 시초가 매매도 좋습니다. 한 두세 번으로 나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차 55,000원, 2차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상 수익 10% 잡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4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안정적인 위치에 매수해서 차분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호텔신라였는데요. 일단 보유기간 2주일로 보시면서 1차 목표 가격은 55,00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6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2차 목표 가격 정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종목 AS 받아볼게요. 1월 7일 추천해주셨던 제일기획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진작에 AS 해드려야 하는데요. 정보주 매매 강의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상승해서 그 종목 AS 아니라 보다가 좀 늦어진 것 같네요. 미디어 광고를 주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 삼성 계열사 전부를 광고하는 회사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회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호재로 마케팅과 광고 수익이 증가 중입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나 목표가를 채웠으니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1년 내내 주식시장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행복한 주말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행이나 등산, 운동 등 자신들의 건강관리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8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의 관심 종목은 나이스입니다. 자회사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93,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인데요. 현대백화점 꼽았습니다. 2013년 연초 이후 기존점 성장세는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2년 매출의 약 14%를 차지했던 무역센터점 매장 확장 효과에 힘입어서 하반기로 가면서 점진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인데요. 강원랜드를 꼽았습니다. 7월로 예정인 브랜드 오픈을 6월로 한 달 앞당길 예정으로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감소했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좋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펀더멘털의 악화가 아닌 단순 지원에서 비롯된 결과인데다 시장의 관심은 2014년 실적으로 변함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3,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인데요. 현대건설을 꼽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수주 모멘텀과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협업 강화에 통한 수주 경쟁력 제고로 꾸준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마찬가지로 92,000원 유지합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인데요. 한국가스공사 꼽았습니다. 2013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인 이라크 EPC 배관 사업으로 향후 연간 100억에서 150억 원의 순이익 증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125,000원 유지합니다.
자, 이어서 HMC 투자증권 오늘은 연결해봐서 자세한 오늘장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HMC 투자증권의 이강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전이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가 3일 만에 1% 가까이 조정을 보였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압박을 받은 모습도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각종 변수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분기 이후 2분기까지 일단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가장 뛰어난 IT 업종, 이제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금융주 역시 실적 대비 좀 주가가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면은 IT 업종이나 금융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나이스이던데요. 예, 일단 나이스 034310 코드 번호인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자회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기에 더불어서 신사업 진출에 따른 이제 모멘텀,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대부분이 기업 신용 평가라든지 개인 신용 평가 조회 서비스, 그리고 카드 VA인 사업 같은 이제 금융 인프라 사업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그 과점화 체제로 진입 장벽이 높고요.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상장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게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과거 이제 파워로직스 자회사였죠. ITM 반도체라는 회사를 200억 원의 지분 49%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ITM 반도체는 이제 2차 전지 보호회로 칩이랑 이제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파워로직스라든지 넥스콘테크를 통해서 삼성이나 LG 쪽 휴대폰 제조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본사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약 한 1,200억 정도, 전년 대비 거의 79%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10%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가 됨으로써 동사의 칩 판매량 증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향 공급 칩이 이제 그냥 피처폰 대비해가지고 단가가 한 20%에서 30%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어떤 고마진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엔저 때문에 이제 원재료죠. 이제 웨이퍼 가격이 좀 하락세로 나타나면서 이익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제 동사의 신용평가 조회 서비스 사업, 그리고 이제 금융 인프라 자회사들이 어떤 높은 진입 장벽과 시장 과점화 체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ITM 반도체라는 신사업 진출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탈피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동사의 주가는 여전히 싸다는 판단하에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93,000원이라고 나가는데 11만 원이라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나 봐요? 제가 레포트를 잘못 적었었는데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75,000원, 74,000원 정도에 올라와 있고요. 목표 주가 93,000원이 아니라 11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금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예상지수 짚어볼까요? 코스피는 0.1% 오른 200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06% 조금 내려서 540포인트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3월 임시국회가 이제 개회가 되는데요. 이제 지난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정부 조직법에 대한 개편안, 오늘부터 이제 3월에 이제 임시국회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 조직법
조직법에 대한 개편안이 이제 뭐 처리가 이제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유엔에서 이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제 북한에게 이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를 했었죠. 일단 뭐 결의 초안 최종안 자체가 뭐 오늘 이제 안보리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이제 그 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추가 핵실험과 향후 이제 미사일 개발 억제, 또 북한이 외교관이 이제 불법 행위 감시,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부분들이 좀 포함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동안에 뭐 지수 또 뭐 2,000포인트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북한발 이제 큰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좋은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13년도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 개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대한 화장품협회에서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부분을 증진시키고 또 인식에 대한 개선, 그리고 화장품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화장품의 날이라를 기념 행사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뭐 요런 그 이벤트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미국에서 2월 달에 있는 고용 동향 보고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고용 동향 보고서가 얼마나 개선됐느냐에 따라서 또 해외 시장의 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보통 이제 고용 동향도 보고서에 담겨 있는 뭐 실업률과 또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달 이제 고용 동향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남아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일본에서는 이제 4분기 국내 총생산에 대한 예비치, 그리고 3월 일본은행에 대한 월간 보고서가 이제 나타난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지수 200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40포인트를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그 시장을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지수에 2000포인트 확인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수 하단 2000포인트를 어제 이제 테스트로 확인을 했고, 오늘이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제 뭐 크게 밀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조정은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고점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쉽사리 내려오지 않는,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숨고르기에 이제 접어드나 했더만 또 뉴욕 주식이 다시 어김없이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우 지수가 이제 사흘치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그동안 이제 소외되었던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치 포인트에 이제 거의 앞전을 이제 두고 있는데요. 결국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로감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조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 코스피는 2030포인트,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 시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실망감 매물이 나오고 또 관망세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또 시장의 거래 대금마저도 상당히 많이 좀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3조에서 4조 원 정도의 평균 거래 대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상승세가 좀 일단은 좀 국한되고 있다는 거는 일단 뭐 거래 대금을 좀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우리 그 코스피 증시가 크게 많이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들어본다면은 저는 뭐 일단 당연지사 뭐 삼성전자를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 뭐 추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엔화 반등이나 뭐 뱅가드 펀드 뭐 여러 가지 매도 등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참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이러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는 저는 다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발 문제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하는 것도 지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의 코스피의 방향성은 일단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삼성전자의 전망을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코스피의 방향성도 또 움직여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그 매수세를 좀 계속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들이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크게 위축되는 모습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
고점대에서 강한 저항을 받아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력이 약해지자마자 바로 좀 뭐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북한발 악재도 오늘 하루가 고비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의 뭐 중심으로 뭐 지수가 움직인다고 해도 지금 뭐 과언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신권들의 그 움직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투신권들의 매도세 때문에 지금 지수가 가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제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제 N달러죠. 그리고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일단은 포인트를 좀 두시고 시장을 좀 보신다면은 시장을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는 뭐 큰 움직임은 없지만 지금 중요한 걸 보셔야 될 거는 유로 달러 쪽에서 계속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결국 바닥 구간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결국 유로 달러의 상승은 우리 지수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투신권들의 철강과 화학 업종들을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면은 지수 반등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히려 203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 베팅을 하느냐. 혹은 2030포인트가 돌파가 될 때 철강 섹터들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2080포인트까지 일단은 지수는 반등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주가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예상지수는 200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20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양순모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어제 2% 넘게 밀렸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떠할지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